전자발찌 차신 잔디발찌 분들도 있고 많이 이거 오시. 이거 하고 네, 그런 수갑 거 차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무섭지만 그걸 티를 그렇게 안 티 내. 낼 네. 수도 없고요. 정말 그래도 어째까지나 이분도 그렇죠. 사람이시고 환자시니까 큰 직업이네요. 그런 걸 배제하고 이야 대단하십니다. 코로나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이제 들면 초창기에는 우리가 간호복을 입고 뭐 장을 보러 네, 간다거나 맞아요, 이러기만 맞아요. 해도 진짜 눈치 사람들이 보이고. 무슨 네. 병균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오.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네. 저기 막 청년들 모여가지고 코비드는 다 거짓말이야, 나 백신 안 맞을 거야 이러고 있고 그렇지. SNS 답답해. 보면은 나 코비드 걸렸는데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 유유 이런 거 음. 막 잔뜩 올리고 있고 한국 시간으로 10월 29일 바로 어제 일어난 이태원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특히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청춘을 위한 청춘의 의학 청춘들이 그려나가는 라디오 프로그램 백승범의 청춘 스케치. 청취하시는 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청춘 스케치 DJ 백승범 인사를 드립니다. 바로 게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30년에 빛나는 백그라운드를 자랑하지만 소녀 감성을 유지하고 계신 금순 간호사 선생님. 네, 그리고 비주얼은 소녀 같지만 소년 감성을 갖고 있는 터프한 이세희 간호사님. 네, 그리고 소년 비주얼을 갖고 계시지만 어휘력은 중년에 가까운 장경진 간호사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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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금순이고요. 저는 토렌스에 있는 프라비던스 네네. 토렌스 병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세희 씨부터. 네. 네, 저는 지금 벌뱅크에 있는 프로비던스 세인 조셉이라는 병원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세희라고 합니다. 수술실에서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경진 씨. 네, 저는 양로병원에서 2년차 근무한 LBN이고요. 지금 RN 과정 준비하고 있는 장경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LVN, RN 뭐 이런 거는 저 같은 이제 잘 모르는데 이따가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LVN, 라스베가스 이건 건 아니겠죠? 라스베가스 널스. 라스베가스 널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네, 본격적인 간호사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프닝 때 간호사에 대한 비유를 각자 해주셨습니다. 경진 씨는 근육 힘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희 씨는 연예인, 금순 씨는 능력자라고 능력자. 하셨어요. 네, 약간의 부연 설명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경진 씨부터? 네,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네. 생각보다 힘을 써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 이제 환자를 이렇게 트랜스퍼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 무거운 기자재, 메디컬 자재를 옮긴다던가 이럴 때 힘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제 간호사 하면 힘, 근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호사가 약간 멘탈리 뭔가 케어를 해주는 약간 그런 직업으로. 네, 멘탈도 육체도 강력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둘 다 알겠습니다. 금순 씨 능력자라고 했습니다. 전 특별히 생각해봤는데 특별히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근데 네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금순 씨가 능력자다. 저 능력자예요. 아, 야, 경력 30년에 빛나는 이 짬에서 나오는. 너무 아니 다르다. 30년인데 네. 3년차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초심을 잃지 감사합니다. 않고. 네, 네. 초심. 3년차가 가장 좋을 때잖아요. 뜨끈뜨끈하고 그렇죠. 네. 환자가 계속 초심- 열정이 넘칠 때. 맞아요. 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3년 차로 일하시지만 연봉은 30년 차로. 그렇죠. 외모도 3년 차이고 싶은데 외모도 30년 차. 외모도 3년 차. 외모는 외모는 1년 3개월 차 같으십니다. 왜 그러세요? 사회생활 너무 잘하시네. 아니, 이쁜 우리 이쁜 선생님. 네, 그리고 세희 씨 연예인 해주셨습니다. 연예인 이거 어떤 뜻으로 볼까요? 네, 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음. 환자분들이 보통 아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분도 많이 다운돼 있으시고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항상 간호사들이 환자를 대할 때
물론 몸을 케어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분들이 이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병원 생활이 즐겁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병원 생활을 하시게 이제 어쩔 땐 또 즐겁게도 해드리고 어쩔 땐 같이 울어도 드리는 그런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어우, 가사는 너무 굉장히 멋지다. 좋던데. 네. 너무 멋있는 비유인 것 같아요, 진짜. 분위기 띄울 땐 댄스 뮤직 한 곡 그렇죠, 때리고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 네. 띄울 땐 발라드. 코미디부터. 정말 대단한 직업이다. 멋있어요. 네.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짜. 자축자축 능력자이자 연예인 그리고 힘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간호사가 하는 일이 정말 다양하니까 각자 속해 있는 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금수 씨부터. 네, 저는 우리 세희 선생님처럼 저도 네. 수술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이 뭔가 좀 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 좀 수긍하시나요? 그게 뭔가 그 생명과 뭔가 이런 그렇죠. 곳이니까. 네. 네, 항상 예, 왜냐면 이제 수술실에 오시는 분들은 네. 자기가 수술을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의식이 없다는 건 이제 전신 마취나 아니면 일반 마취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간호사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대변자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네. 있죠. 예, 어. 그분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인 거예요. 실제는 간호사들이 거기서 그래서 수술실 간호사의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환자의 보호자나 대변자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세 선생님? 그렇죠. 그쵸? 왜냐면 네. 항상 전신 마취를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뭐 어디가 불편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으시죠.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전신 마취 깨고 나시면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렇게 모니터를 하면서 환자가 나중에 깨셔도 어디가 다치시진 않았는지 불편한 데는 없는지를 네. 이렇게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간호사가 보호자의 역할에서 그렇죠. 그 사람을 이제 뭔가 네.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해를 해주고 보듬어줘야 돼. 저희는 모르지만 막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을 수도 그치.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아, 있잖아요. 예, 예. 24시간 진짜 지켜봐야겠네요 환자를. 그렇죠. 수술실에서는 환자가 자기가 어디 불편한 거 말을 못 하니까 그 수술하는 동안 그 모든 것을 간호사가 이제 좀 봐주고요. 수술실이 어쨌든 굉장히 테크니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로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전인 케어 그렇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봐줘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은 그럼 같은 과이신 걸로. 그렇죠. 맞죠? 그렇죠. 수술실. 네. 그리고 네. 경진 씨는요? 네, 저는 이제 양로병원에서 트리트먼트 널스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요. 양로원. 이거는 이제 양로 병원에서 이제 보통 이런 병원 이거 설명 길어질 텐데 괜찮을까요? 가보시죠. 이제 쭉쭉쭉 해주시면.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네. 상대적으로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시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뭐 혹시 넘어지셔가지고 어디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으셨다든지 하면은 이제 퇴원을 하시고 나서 집에 바로 가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 정도까지 회복이 되지는 않으셨고 그렇다고 병원에 있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양로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케어를 받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저는 비슷해요. 약간 과가 수술실 선생님들이시고 저는 트리트먼트가 외상을 주로 담당을 하거든요. 외상이면은 뭔가 그러니까 다쳤을 화상이라든지 때. 수술 후에 그 수술한 것에 대한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특히 양로병원은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욕창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욕창이요? 네, 들창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압력을 받는 피부가 이렇게 풀어지질 않아가지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질병들이 있는데 그건 거를 이제 제가 주로 케어를 하고 트리트먼트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 대단한 일 하셨네요. 별 말씀을 간호사들 의료 관계자분들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와, 진짜 정말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 간호사 세 분이 함께 나온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제가 한번 감히 생각을 해보겠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댓글 달렸습니다. 이한킴님께서 승범님 스크럽 잘 어울려요. 제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이렇게 간호사복을 입고 왔습니다. 스크럽이라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편하네요. 편해야지. 편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막 하니까 몸 네. 많이 움직이면서 일하니까.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래블 널스가 뭔가요? 트래블 널스는 병원 한 곳에서만 일할 수 있나요? 이러시는데 트래블 널스가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행 간호사 뭐 이런 뭐 거. 트래블러스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병원하고 컨트랙을 맺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까지 한 13주. 우리가 뭐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정식 직원처럼 거기서 뭐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트래블 너스는 컨트랙 하는 거예요. 3개월, 13주 정도 13주 해가지고 정도로. 컨트랙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4개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컨트랙 익스텐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병원으로 또 가는 거죠.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그래서 정직원은 아니지만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이제 음. 3개월에서 4개월씩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호사계 용병 같은 개념이지. 약간. 보통 이제 그럼 저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여기 뭐 트래블 널스 필요해 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에이전시가 그 있어요. 트래블 너스 에이전시가 관리하는 있어요. 회사들이 트래블 너스 있어요. 에이전시가 따로 있어요. 약간 배우처럼 에이전시가 그치. 이제 다 테이크케어 해주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에이전시가 커미션도 먹고 아. 그다음 간호사 페이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곳에 이제 다른 주에 가고 싶다 이러면은 그렇죠. 네, 네, 충분히 그게 제일 좋은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제가 있죠. 죄송한데 제 유튜브에 제가 트래블 너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 관심 있으면 들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월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유튜버 네. 선배님이십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혹시 LA 간호사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네네. 와보세요. 유튜브 채널명 한 번만 다시 얘기해 LA 주세요. 간호사. LA 간호사. 자, 네, 네. 그렇게 치면은 나온다고 합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네. 테스라 형님께서 예비군 같은 점점점이라고 하셨네요. 예비군 같은 트래블러스가 예비군. 예비군 같다고 해야 되나? 예비군보단 용병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용병. 정기적인 계약 없이 좀 짧게 이렇게 쓸 수 그쵸. 있는 워킹 포스니까. 네, 정말 네. 다양한 간호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현재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 그러네요. 자, 세 가지 질문 드렸고요.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육하원칙 질문입니다. 본인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이유, 처음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금순 씨부터 누가 금순 씨가 금순이가 네 언제 1990년 정도에 죄송합니다. 옛날 아유, 얘기 나오네. 죄송합니다. 1990년도 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어디서? 그때 태어나셨다고요? 그렇죠. 아니, 그때 태어났으면 그때 멘탈리 태어났어요. 그때는. 멘탈리티.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대전에서 대전에서 무엇을 간호사를 어떻게? 할 게 없어서 대학교 떨어져서 대학교 떨어서 간호사가 된 케이스. 그 외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엄마가 가라고 해서 엄마가 네. 이것도 없고 저것도 할 거 없으면 간호사가 간호사를 해라. 해라 괜찮다. 저희 엄마 꿈을 꾸셨는데 네. 제가 대학 이렇게 뭐 갈등할 때 꿈을 꾸셨는데 네네. 꿈에서 엄마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셨대요. 오. 간호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은 그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고 저희 엄마도 열심히 다닐 때고 가지고 두 분 다 과거형이시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어머니.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엄마 그럼 할게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꿈 하나로 지금 현재 30년을 계시를 이제 받아서 길을 이제 따라서 가신 그러니까 거네요. 그게 저도 이제 그거가 믿는다기보다도 제 엄마 말을 듣기를 참 잘했다는 게 제가 간호사라는 거를 해보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옛날에 우리 뭐였지 그거 무슨 밤에 했잖아요. 무슨 밤이라고 하지? 교회 이렇게 고등학생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재롱잔치 하는 뭐 연극하고 그랬을 학예 때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네. 제가 간호사 역할을 한 거예요. 아. 고등학교 때. 근데 아. 나는 간호사 난 너무 싫어 그랬는데 네. 그게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엄마가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진짜 간호사가 저에게는 지금은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네, 너무너무 저는 그러니까 30년이 감사합니다. 천직이 아니면 못하죠. 아무래도 네. 아무리 잘 이게 적응이 안 되면 네. 힘들죠. 네. 네. 세희 씨는 어떻게 누가 세희 씨가 세희 씨가 언제 피어스 칼리지 다닌 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무렵? 그러니까 이제 2000 대학교 생활을 1년 반 정도 네, 지내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디서는 방금 어디서? 얘기하신 거고 뭐 가족 모임에서 네, 가족 모임이요? 네, 무엇을 이제 널스가 널스를, 되기로 네. 결정을. 어떻게 그러니까 좀 나이도 어린데 좀 더 꿈을 크게 꿔봐라. 라는 친척 오빠의 권유에 의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이제 친척 오빠 권유에 의해서 외에는 이제 본인의 이제, 생각 들어보니까 네.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다. 라고 어.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일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기나긴 여정이 될 것 같다는 뭔가 막연한 생각 같은 건 없으셨나요? 이게 뭔가 간호사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약간 네, 이런. 그냥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 막 그런 월드비전 같은 데서 일하고 싶고. 그래서 봉사활동.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어린이 심리치료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대학교를 그냥 막연하게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친척 오빠가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꿈을 크게 꿔라. 아직 어리지 않느냐. 그 간호사 같은 걸 해봐라. 라고 해서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도 되게 네. 맞는 말이더라고요. 뭐 남을 돕기도 네.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래서 돈도 들어보니- 짭짤하시고 들어보니 맞는 말이구나. 그렇게 해서 해서 네. 친척 오빠께는 양복이라도 하나 맞춰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이 자리를 빌어. 네, 그리고 경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6화원칙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네, 제가 네, 언제 저는 한 4, 5년 정도 전에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4, 5년이면 2018년, 7년 정도 얼추 그 정도. 원커 원조리 네네. 네. 그리고 어디서는 어딜까요? 네, 미국에서 여기서 미국에서 네 무엇을 네,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을 어떻게 네, 해서 이제 LBN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1년 반 과정을 거치고 LBN이 됐고요. 네 에어비앤비요? 네, LBN 네, 간호사가 됐고요. 제가 비하 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제 귀가 오늘 너무 Airbnb가 안 됐고요. LVN 네, LVN. 네. 네네네 간호사라고 할게요. 네 어떻게 네, 어떻게 네. 네. 어떻게 한 것 어떻게 같아요? 했어요? 지금 상황을 했네요. 에어비앤비 간호사 학교를 통해서 1년 반 과정을 마치고 네 왜?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서비스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일을 오래 했는데 그게 제 적성에 굉장히 맞는다는 거를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제가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진상 손님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도 훨씬 더 케어를 잘하고 제가 포용할 수 있는 거를 알았는데 거기서 한 15년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그 업계에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더 내 이런 재능을 살려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제가 손님으로 봤던 분들 중에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 네. 굉장히 어떤 물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고 또 정서적으로도 이분들이 되게 직업의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분들 그래서,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나도 저렇게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간호사 직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야, 세 분 다 이제 목적은 잠시만 금순 씨만 빼고 두 분은 뭔가 그러니까. 돕고 싶은 일이었고 근데 금순 씨도 아니요, 돕고 싶은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네. 아니,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일을 이제 하면서 이제 후 이제 예, 하다 보니까 나는 후천적으로 좋아하게 돼서 후천적으로. 선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잠깐 댓글 읽고 있습니다. 이한킴님께서 굉장히 긴 댓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간호사 같은 의료직은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선서 같은 게 있나요?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흉악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다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간호사분들은 일반 환자처럼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이게 정말 범죄 제지 뭔가 범죄자랑 상관없이 이걸 이렇게 테이크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간호사가 해야 될 일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당연하죠. 네. 뭔가 약간 그러니까 뭐지? 어떤 백그라운드- 의사들은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이 될 때는 나는 의사로서 뭐 선서. 하는 게 선서하잖아요. 간호사는 그런 학교 초반에 나이팅게일 선서 선서합니다. 네, 하죠.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선서 선서 같은 하죠. 게 있어요. 간호사 나는 이제 학교 졸업하면서 네. 나는 이제 간호사로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나이팅게일이 우리 간호사의 뭐죠? 대표 아이콘. 의지 아이콘이지. 대표 아이콘. 기본 아이콘인가? 대명사. 아니, 창시자 같은 거죠. 어떤 간호사라는 직업을 만들게 된 창시자분이니까 그 나이팅게일 분께서 이제 처음에 병든 사람 아니 뭐지 전쟁에서 다친 사람들 치료하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기본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병원에도 뭐죠? 그렇죠. 감옥에서 오신 분들. 네, 감옥에서 온 분들도 있어요. 치료 받으러 오세요. 수술하시러 오시고 네. 근데 뭔가 비슷한 스크럽을 입고 오시겠네요. 환자 가서 그런 환자 옷을 거. 입고 와요. 환자 옷 입고 전자 와요? 발찌 차신 잔주 분들도 바지 입고 많이 이거 오시고 이거 하고. 네, 그런 수갑 거 차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까이 갈 때 무섭지 않나요? 그럴 때는 뭔가. 그러니까 무섭지만 그걸 티를 안 그렇게 내. 티낼 네. 수도 없고요. 정말 그래도 어제까지나 이분도 그렇죠. 사람이시고 환자시니까 착한 직업이네요. 그런 걸 배제하고 야.
대단하십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간호사 자격증 따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된다고 제가 하던데 세 분은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각자의 과정이 어땠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진 씨부터. 네, 저는 이제 간호사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LV, 1년 LVN 과정에 들어가서 1년 반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엔클렉스라고 하는 국가 라이센스 제공 시험이 있는데 그거를 패스를 하면은 이제 간호사 라이센스를 받게 됩니다. 다시 한 번만 그 뭐라 그랬었죠?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무슨 엔클렉스? 엔클렉스 엔클렉스. 테스트 RN 수업, 라이센스. 시험이 그러니까 시험 운전면허 이름이야. 시험처럼 간호사 면허 시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LVN은 제가 말하면 그 LVN은 그 Licensed Vocational Nurse라고 해서 LVN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RN은 Registered Registered Nurse라서 RN이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는 그 보드가 다르죠. 네. 보드라는 게 보드라는 게 그 단체, 그 뭐 의사회가 단체, 이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는 보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보드, 의사 똑같이 간호사도 보드에서 이제 그걸 주는데 LVN을 주는 것과 RN이 주는 게 다르고 약간 커리큘럼이 좀 다르거든요. 약간 하는 일도 조금 그러면 LVN과 RN이 조금 다르기도 하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RN이랑 LVN을 간호사가 아니신 분들은 되게 둘이 차이가 뭔지 그런 거를 궁금해하실 텐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면허를 취급하는 기관이 다르고요. 그래서 RN은 일반적으로 4년에서 5년 코스를 갖고 있는 대학이나 칼리지, 유니버시티나 칼리지의 간호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엔클렉스를 보고 그 Board of Registered Nursing 그 RN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LVN은 이제 그 직업학교나 아니면 칼리지에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그 면허 시험을 봐가지고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케이스가 LVN이에요. 그래서 이제 RN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LVN이 못하는 일이 있어요. IB로 이제 환자가 중증도가 높아가지고 IB를 통해서 약을 투여한다던가 네. 그런 거는 이제 RN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LVN은 그거보다 약간 더 중증도가 낮은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테이크케어 하는 거죠. 그러면 LVN 과정 없이 RN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간호사. 그렇죠. 바로 그래서 갈 수도 바로. 있고 거쳐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은 바로 RN으로 가신 케이스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진 씨를 보고 LVN을 과정 거쳐서 하는 거를 좀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RN을 바로 이제 간호사가 되는 걸 추천하시나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LVN으로 지금 하고 있고 네. 넘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내 뜻이 있는 그런 패스고 한다면은 바로 RN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LVN을 선택하시는 경우는 물론 이 경우의 장점은 좀 더 빠르게 졸업을 해가지고 이 필드에서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고 네. 그만큼 경력을 쌓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RN으로 갈 때 LVN 공부했던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크레딧을 쳐줘서 조금 더 빨리 졸업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도 뭔가 장점이 그러니까 있네요. 내가 뭐 간호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살짝 찍먹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LVN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찍먹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한번. 나는 간호사다. 우리 엄마가 내가 간호사가 해야 되는 돼. 꿈을 꿨다. 이러면 바로 RN으로 가시는 게 훨씬 그렇죠. 낫습니다. 계시를 받았다. 네. 계속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지.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만약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간호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바로 RN RN으로 갈 것 아니요. 같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추천하시나요? LVN 없이 RN으로 바로 가는 거를? 근데 LVN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게 참 애매모호한데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만 있는 게 이제 LVN인데 근데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 가든지 상관은 없다. 어차피 내가 간호사가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RN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LVN을 통해서 RN으로 가도 상관은 없고 또 그렇지 않고 나는 거치장 직접 가겠다 그럼 가는 건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당히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RN이 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두 가지 길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곧장 가고 하나는 엘벤 거쳐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우리 선생님처럼 경진 선생님처럼 나는 내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 길을 샜고 그래서 또 목표는 지금 아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상황에 맞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근데 경력이 30년 정도 되면은 네. 나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됐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의 꼰대 같은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보이시고 되게 뭔가 되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3년 차신 것 같은 저 느낌을 되게 받아요. 열정 느껴지지 않아요? 네, 열정도 맞아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이한킴님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기 초대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NA나 CNA도 시험을 봐야 하나요? 시험은 어려운지. 제가 NA라고 읽었는데 이게 NA 맞아요. 제가 나라고 읽으려고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센스 있으시다. 맞아요. 아, NA. 맞아요? 네. 뭐 이게 뭐 이건 또 약간 또 약간 오늘 NA가 너무 이제 간호조무사 같은 아. 느낌이죠. 널스 에이드라죠. 그분들은 널스 간호사는 에이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간호사를 도와서 이제 환자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이죠. 간호조무사랑 간호사랑 또 하는 일이 좀 다른 케이스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CNA가 NA가 nurse aid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nurse 보조하는 사람들, maybe 간호조무사랑 비슷하겠다, 그렇죠? NA가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겠죠. 돼 그다음에 있어요. CNA 누구지? CNA Certified Nurse Assistant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학교를 가서 그것도 네네. 3개월 이렇게 학교를 가서 그러니까 제가 간호사가 되는 방법 중에 그래서 CNA를 먼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CNA를 가서 nurse certification을 따면 닥터스 오피스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환자 혈압 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싱 스쿨을 가서 간호사가 되고 아니면 LVN으로 갔다 또 LVN으로 일하면서도 안으로도 갈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호사가 방법이 되면 여러 그렇지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인 걸로. 아 너무 이한킴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게. 시간 나시면 여기 스튜디오로 와주셔서 저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진 씨의 과정을 저희가 듣다가 이렇게 좀 얘기가 길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세희 씨 얘기를 저희가 안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메이저를 바꾼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 늦게 와서 대학교를 유니버시티로 바로 가지는 않았고요. 이제 피어스 칼리지,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다가 이제 메이저를 바꾸면서 피어스 칼리지에서 그 널싱 스쿨을 어플라이 하기 전에 꼭 들어야 되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걸 듣는 데만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스 학교로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저는 운이 좋게 그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공립학교에 공립대학교에 붙어서 이제 거기서는 또 2년 반 이제 실제 널싱 스쿨 과정을 거치고 몇 년도 공부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거의 5년이 조금 넘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네. 한 달 반 정도 이제 면허 시험 공부를 하고 이제 면허를 따고 온 거죠. 근데 사전에 얘기해 주신 거 있었는데 되게 힘들게 마지막에는 되게 힘들게 가셨다고. 네, 원래 저희 그 SDSU의 널싱 커리큘럼이 원래는 5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고 나서 이게 4년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년이었을 때 입학한 저 같은 이제 동기들이 왜 우리는 5년인데 쟤네는 다음 세대들은 왜 4년이냐. 불공평하다. 네, 불공평하다. 그래서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그렇다면 그 마지막 1년치 클래스를 한 세메스터에 다 들으면 6개월 먼저 졸업을 하게 해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죽어봐라, 처음에 약간 네,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샌디에고에서 6개월을 더 살면 네. 반값이 얼마며, 얼마나 학비가 돼? 얼마며. 비싸죠. 네, 반값도 한 달에 750불인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고. 다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몇천 불 돈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한 학기 죽었다 생각하고 하자 해서 마지막에는 정말 일주일에 6일을 병원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잠 잘 시간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파킹랏에서 뭐 나는 실제 간호사보다 병원에 더 오래 있는 것 같은 느낌? 대단하신 거거든요. 저분한테 네. 밑보이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아니 진짜 여기 간호사분들 있잖아요. 네.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아, 금순 씨가 제일 대단하시죠. 아니 저는 굉장히 그냥 쉽게 가는. 자, 이제 그러면은 얘기해 주셨으니까 과정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저요? 간호사 과정 이제 대전에서 시작됐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꿈에서부터 시작된 그 손에서 연극과 꿈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일을 하게 해서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서울로. 서울로. 네, 가서 서울에서 3년 동안 이제 일을 하는데 가자마자 이제 제가 간호대를 다니면서 간호사가는 미국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보를. 그래가지고 난 무조건 서울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와서 서울에 와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학원에 다녔어요. 학원에를요? 네, 그때 당시에는 학원이 지금도 학원이 있어요. NCLEX 네. RN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1년을 다닌 다음에 네. 바로 시험을 미국. 봐야 되니까 미국으로 그냥 직장을 그냥 그만두고 제가 방문 비자로 미국으로 와서 시험을 보고 여기서 와. 눌러 앉았습니다. 와. 근데 이제 세희 씨는 이제 피똥이라고 하면 좀 뭔가 좀 죄송한데 뭔가 정말 힘들게 5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RN이 되신 건데 저는 금순 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럼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거네요. 그랬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받은 자격증을 가지고 미국으로 덜컥 혼자서 네, 오신 거죠? 왔어요. 너무 그러니까는 대단하시네. 한국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이제 미국에서 미국 간호사가 될 수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가 이제 그러니까 어프루브가 된 학교들이 따로 있는데 그 중에 한국 학교들은 대부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 커리큘럼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들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그 전에 더 단계가 한 단계 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제가 그 얘기하면 너무 옛날 얘기라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드리고 아무튼 네. 아무튼 정말 힘든 이제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 네.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바로 와가지고 간호사를 그렇게 정말 영어도 타다닥 이렇게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아니, 대단하시죠. 제가 네, 왜냐면 대단하시죠. 제가 이제 얘가 너무 스토리가 길어지니까 네네.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제 채널에 와서 봐주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들었는데. 유튜브 제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 다 유튜브 채널. 굉장히 홍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다방면으로 재능이 LA 있으시네요. 간호사 간호사뿐만이 채널에 아니고. 와 보시면 저의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제가 어떻게 미국에 왔고 어떻게 간호사가 됐는지 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와. 왜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호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네. 오시면은 좀 정보를 좀 많이 많은 받아가실 영상들이 거예요. 있으니까. 네네네. 정말 그런 오늘 의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이제 제가 꼭 배워야 되는. 꼭 오늘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전에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분 직업이 특이하다고 하던데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연예인이신가요? 오늘 이 스튜디오에 함께 와주셨습니다. 네. 남편분께서 박수. 네. 연예인이 맞죠? 그냥 연예인 간호사는 맞아요. 연예인이라고 맞아요. 했으니까. 연예인이세요. 그래서 남편도 간호사예요. 네. 그래서 같은 간호사이신 걸로. 네. 그럼 이제 처음에 뭐 썸 탄다고 해야 되나? 뭔가 연애를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오빠 나 이거 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간호사에 대해서 같이 알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간호사가 된 상태에서 여기 석현이랑 메스랑 오빠 전화번호랑 다 줘. 약간 이런 식이었나? 안 주면 주워 놓을 거야. 너무 달달한데요. 남편분께서 굉장히 이제 해맑게 웃으면서 듣고 계십니다. 네, 저랑 이제 남편은 원래
원래 한 7, 8년 전부터 교회에서 되게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아직 그러니까 대학, 그러니까 널싱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중이었고, 이제 오빠는 아마 널스 공부를 거의 끝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널스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오빠는 간호사가 됐고, 이제 선배 간호사다 보니 이제 시험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널싱 스쿨을 다니다 보면 진짜 숙제 양이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없고, 아니면 제가 이제 숙제를 다 했을 때 한번 이제 검토도 해주고 잘했나 못했나. 그러다 보니 왜 저는 저런 오빠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교회를 가세요. 교회 오빠이자 세상에 학교 오빠이자 이 모든 걸 다 갖추면서 그렇죠. 이제 썸을 타다가 네. 결혼을 하고 네. 아주 그냥 그러면 이제 같은 좋네요. 업종에 계신 분이라서 뭔가 장점과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나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일해서 돌아오면은 이제 오늘 내가 이래서 힘들었고 막 이래서 좀 화가 났고 아니면 뭐 이래서 좋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제 막 전문 용어가 막 공감도까지. 튀어나오다 보니까 네. 근데 잠깐만 이거는 무슨 뜻이고 저거는 무슨 뜻이고 맞아요. 하다 보면 답답해서 화가 더 나는 맞아요. 거예요. 내가 이래서 화가 났어 이러면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근데 그게 뭐지? 막 음. 이러면은 이제 어. 그걸 설명하다 보면 더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음.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이래서 이러면 이제 다 딱딱 알아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참 좋다. 오늘 배운 걸로 인해서 뭐 오늘 새로 들어온 간호사가 LVN이었는지 CNA였는지 진짜 싸가지가 없더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걔는 CNN이야. 그 성격은 CNA야. 약간 이런 식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 단어는 무슨 뜻이고 이거는 그치. 뭐를 할 때 쓰는 건데 이 사람이 안 가져왔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이랬어 이러면은 그랬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그렇죠, 바로 맞아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행복하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분? 아닌가? 내가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했다는 의심. 그러면 제가 혹시 남편분 혹시 단점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거 해야 돼. 네,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큰 단점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둘 다 간호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막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오빠가 어디가 아프면 진짜 당장 아빠 죽어서 병원에 갈 것 같지 않은 상태면 맞아. 타이레놀 괜찮아, 먹어. 괜찮아. 좀 지나면 괜찮아져. 좀 참어. 그런 약간 그런 것도 있겠네요. 괜찮아. 안 죽어. 막 네, 이렇게. 그렇죠. 죽어, 안 죽어 이래요. 네. 약간 이 일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 공감하시나?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금순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미국 간호사 브이로그를 담은 유튜브 운영 중이십니다. 네. 제가 여기서 처음 말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한 3-4번 얘기했죠. 계속 얘기했죠. 네, 아무튼 근데 많은 영상 중에서도 연봉에 관한 영상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네. 미국 간호사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경진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이제 아무래도 간호사라는 직업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일반인 분들은 그 베드사이드, 그러니까 침대 병원에서 환자분들 돌보는 간호사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쵸, 이게 그쵸. 이 간호사라는 직업군이 굉장히 넓어요. 이제 환자를 아예 안 보고 거의 페이퍼워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어떤 국가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병원이나 아니면 심지어 집으로 찾아가는 이렇게 홈케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범주가 넓은 만큼 사실은 샐러리 레인지도 굉장히 이렇게 넓은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편차가 크구나. 네, 그래서 네.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벌지만 적게 버시는 분들은 간호사인데 이것밖에 못 벌어 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아월리 웨이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거라 가지고 아프거나 하면은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그 연봉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업앤다운이 네. 굉장히 크겠네요. 연봉이 얼마다 딱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직이고 또 굉장히 수요가 높은 편이면서 누구나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평균적인 연봉 자체는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전에 얘기해 주신 걸 기억해 보니까 시간이 이게 시프트에 따라서도 가격, 그러니까 버는 것도 다르다고 했었나요? 네, 아니 그것도 다 오버타임이 다르다고 천차만별이에요. 했었나요? 이제 병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야간 근무를 하면 더 힘들기 때문에 그 수당을 더 주는 곳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안 주는 대신에 다른 베네핏을 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정말로 그건 시설마다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나 네, 보네요. 여러 가지 간호사라는 네. 직업이. 포지션이 있어요. 네, 어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세 분께서 각자의 현장이 좀 어땠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세희 씨부터? 네. 네. 이제 저나 이제 금순 선생님 같은 신 경우에는 이제 수술실. 수술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병동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달랐다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환자가 뭐 암이라든지 감염 때문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당장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수술 말고 이제 몇 달이든 기다릴 수 있는 수술은 다 취소가 됐었고요. 왜냐하면 병원에 방이 부족했기 때문에. 너무 열악했겠네요. 갑자기 음. 사람들을 이제 환자들을 수용해야 되니까 많은 그렇죠. 환자들을. 그래서 음.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외상센터에서 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자들이 들어오면 이제 수술실은 항상 감염이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감염. 네, 감염을 방지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러면은 저희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항상 가운을 입고 항상 머리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서플라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 항상 방을 다 그런 소독하는 와이프스로 다 닦아야 되는데 와이프스도 전혀 없고 그래서 진짜 그냥 타올에다가 블리치 떨어뜨려서 섞은 희석한 물로 방 닦고 그러면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이 고생한 거에 비하면 뭐 저희는 좀 그렇게까지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또 코로나가 걸리신 분들이 수술을 하러 오시면 저희는 이제 그 진짜 TV에서 나오는 그런 우주복을 다 입고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생각보다 정말 덥고 숨도 못 쉬고 굉장히 불편해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일하는 네. 환경 자체가.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사람들이 그 수술방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진짜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세상에. 네, 그런 부분이 힘들었다면 힘들었죠. 진짜. 네, 그리고 금순 씨는요? 비슷해요. 뭐 같은 수술실이니까 같으니까. 저희는 비슷하고 네. 뭐 그런 서플라이가 부족한 것 때문에 특히 이제 N95 마스크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걸 다시 마스크도 없었구나. 네, 그거를 이제 그걸 썼어야 되는데 그거를 실제는 그게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 다시 네, 소독해서 다시 또 쓰고 또 쓰고 하루 종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했었거든요. 다니면서 네. 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수술실 간호사로서는 저희가 뭐 그런 거 외에는 약간 뭐 다 같이 힘들었던 그런 패닉 상태 같은 거죠. 뭔지 모르는 그 패닉의 두려움 같은 거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네. 코비드인지 네. 아닌지 모르는 그런 저희는 상태도 응급 있을 수 수술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네. 환자가 코로나가 맞는지 아닌지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이 와 있는데 저분들 중에서 코로나 환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급하지 않은 수술이면 네. 코로나 검사를 해서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준비를 해서 만약에 이분이 양성이라면 할 수 있는데 응급수술이나 외상 환자 같은 해야 경우에는 되니까. 3시간씩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없으니까. 결과를. 1초를 다투는 일이에요. 네. 막 그러니까 다치고 해야죠. 왔는데 막, 그렇죠. 막 예를 들어서 진짜 여기에 피 출혈이 되게 많은데도 그게 없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렇게 우주복을 쓰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시다. 특히 또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네. 완전 초응급 시각을 다투는 일이니까 네. 그런 걸 기다리고 뭐 다 이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힘들었죠. 특히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에는 이게 뭐 공기 감염인지 모르니까. 얼만큼 심각한 병인지 이런 걸 아예 알 수가 없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모르는 공포 속에서 이제 자기들 받쳐서 일해 주신 거니까 정말 스트레스 레벨 굉장히 많이 높으셨을 다르죠.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이제 양로병원은 또 다른 환경일 것 같아요. 뭔가 진짜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죽음을 앞두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조심하고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양로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시설이죠. 왜냐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고위험군,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일수록 코비드에 그렇죠. 노출됐을 때 사망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고위험군의 환자분들이 몰려 계시니까 여기는 한 분이 터졌다 하면은 난리가 나고
그런 와중에 막 CDC 그 국가 질병청에서 뭐 마스크를 2겹을 써야 된다, 아니다 하루를 써야 한 겹만 써야 된다, 이런 그렇지. 기준도 하루가 다르다 하고 바뀌고 그런 와중에 환자분들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산소 탱크는 다 떨어져가지고 없고 저 새로 서플라이는 묶여가지고 안 안 들어오고 오고. 있고 세상에.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죠. 근데 일하는 것 자체보다 저는 코로나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이제 들면 초창기에는 우리가 간호복을 입고 뭐 장을 보러 네, 간다거나 맞아요, 이러기만 맞아요. 해도 진짜 눈치 사람들이 보이고. 무슨 네. 병균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오.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네. 네. 몰랐네. 그 부분은?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렀는데도 어떤 분은 저한테 저기 이런 거 입고 돌아다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도 아, 있었어요. 너무 네. 그렇다. 막상 실제로 그 질병과 싸우는 건 우리들인데 음.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힘들게 코로나랑 싸우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면은 저기 막 청년들 모여가지고 코비드는 다 거짓말이야, 나 백신 안 맞을 거야 이러고 있고 그렇지. SNS 답답해. 보면은 나 코비드 걸렸는데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 유유 이런 거 음. 막 잔뜩 올리고 있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되게 답답하고 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좀 어글리해질 수 있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세 분 진짜 어우, 대단하십니다. 아직 뭐 코로나 끝났다고 이제 종교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제일 네. 힘든 그 시기를 맞아요. 버텨냈던 게 간호사님들. 댓글도 이제 에리카님께서 간호사님들 감사합니다라고.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네. 분들 때문에 정말 힘이 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TKR님께서 간호사님들 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아 진짜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좀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10월 29일 바로 어제 일어난 이태원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간호사로서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금순 씨부터? 아, 음.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을 하면 죽는 사람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는다는 거를 다 그때마다 깨닫는데 그렇게 또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특히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던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그분의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10대 후반 성인이 아직 아니지만 그런 애를 데리고 있는 엄마로서 그 마음이 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런 분들을 최일선에서 또 도와주고 계신 우리 간호사님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여러 병원 뭐 20군데 쪽으로 이렇게 막 다 환자분들을 다 보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참 그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의료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맞습니다. 거기 또 뭐 구조요원 하시는 분들 또 거기서 CPR을 길거리에서 CPR을 하시는 분들 맞아요. 이런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대단하시고요. 저희가 실제는 간호사가 환자를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는 간호사들도 환자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간호사 생활 30년 하는 것 하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실제는 제가 주는 것 이상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간호사 하시는 분들 아니면 최일선에서 환자나 아픈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걸 좀 더 깨달으면 저희가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경진 씨는 뭐 하고 싶은 말씀? 너무 어떤 간호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모든 간호사를 대변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변에서 얘기해 주신 것 어떻게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뭐 얘기해 주실 거 또 없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네. 다친 사건이니까 너무 안타깝고 정말 그 가족분들의 그 슬픈 마음이 얼마나 클지 제가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 정말 이렇게 애도를 표하고요. 네. 또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사망자 카운트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짜요?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제 더 이상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수고하고 계신 의료진들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씨는 네. 네, 그러니까 간호사의 입장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봐도 그렇게 익숙해진다고 맞아요. 하면 거짓말이고요. 또 그렇게 많은
많은 환자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시면 그게 되게 패닉성 트라우마가 같아요.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네, 물론 희생되신 분들도 정말 안타깝지만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좀 이제 마음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뭔가 울컥하네요, 진짜. 맞는 네. 말입니다. 아 네. 이킴 네. 아 클로징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클로징 갈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미국 간호사분들과 함께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특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함께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금순 씨부터. 너무 재밌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간호사에 대해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씌워주니까 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간호사분들 화이팅! 아, 이렇게 마지막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대본에 3분의 1밖에 반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않았어요. 3분의 1도 못했으니까 근데 한 번 더 꼭 시간을 내주시면 아유.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지금 대본이 많죠. 중간에 통째로 날라갔어요. 네. 진짜 나 오늘 끝이 네.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좀 바쁘시면 정말 바쁘신 직업이니까. 안 바빠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세희 씨는 어떻게 어떠셨나요? 저도 이렇게 이제 뭐 오빠 말고 이제 다른 간호사분들이랑 이렇게 한국 간호사분들 특히 만나서 얘기하고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없구나. 근데 이렇게 다른 병원에 뭐 다른 직업 그런 다른 다양한 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경진 씨. 네, 저는 이렇게 대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물론 아름답고 젊으시지만 물론. 경력으로는 선배신 물론, 이분들과 물론. 함께 네. 방송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특히 오늘 자리 준비해 주신 승범 씨한테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한 게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저는 이 너무 감사합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항상 되게 좀 약간 외로울 수도 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지만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울지 마. 너무 울지 속 마. 시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요. 즐겁고 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니 네. 정말 또 해요. 또 해야 돼요. 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세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간호사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네, 또 인사 안 했어.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저희 청취 스케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백승범이었고요. 금순이 이세희 장경진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도 청취하세요. 안녕히 가세요.